네,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좀 옷이라도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도 밥을 먹지 않고 지금 그냥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호르몬과 신경계의 조절을 통한 항상성 유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요. 세 가지를 할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혈당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다음에 체온, 그리고 세 번째는 몸속의 수분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일단 이제 막 얘네가 뛰고 있죠. 땀이 많이 나서 목이 마르네. 나도 그래. 물을 가져가세요. 꿀꺽꿀꺽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운동을 할 때는 언제나 땀이 많이 나죠. 땀이 많이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땀이 많이 나는 건 뭐 더우니까 땀이 나겠죠. 더우니까 땀이 나겠죠에서 더우면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몸에 열이 난다는 거는 내 몸의 온도가 36.8도보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땀을 내야 돼요. 땀을 내면 쌤 땀 낸다고 왜 시원해지죠? 이거 여름에 아스팔트에다가 뜨거운 아스팔트에다 물 뿌리면은 주변이 시원해지죠. 왜 주변이 시원해지나요? 그렇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물이 뿌려지면은 물이 증발하죠. 증발할 때는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땀이 나면요, 이 땀이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면서 증발하게 됩니다. 증발할 때 기화열이 필요하니까 열을 뺏어가서 우리 몸의 온도를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땀을 흘리도록 우리 몸이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이 알고 이렇게 땀을 낼까? 라고 하는 것이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데 일단 혈당량 먼저 갈게요. 혈당량은 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과 관련된 어떤 것들 때문에라도 혈당량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혈당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에요. 포도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고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했을 때 복잡한 화학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당은 가장 단순하고요. 그래서 세포에 바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대표적인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고요. 여러분이 당 떨어진다 그럴 때 사탕을 먹거나 뭐 초콜릿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당이 들어있고, 그 당은 좀 더 복잡한 당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을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분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게 되거든요. 그럼 포도당은 대표적인 세포 에너지원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응급실에 가서 뭐 이렇게 기력이 없어서 아프다거나 몸살이 났다던가 할 때도 포도당 주사 맞죠. 그럴 때는 세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당은 대표적인 세포의 에너지원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이 포도당의 양을 가지고 혈당량을 계산하는데, 혈당량은 대체로 우리 그 혈액 속에서 0.1% 정도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상적인 혈당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혈액 속에 당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사를 하세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니까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자에서 이런 명령을 해요. 인슐린을 촥 쏴서 야, 피 속에 있는 당들 수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써요. 그리고 일부는 저축해요. 여러분도 돈이 너무 많으면 그러겠죠. 돈이 너무 많으면 일부는 막 쓰고, 그 다음에 일부는 다음을 위해서 저축해 두겠죠. 그런 것처럼 이자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어떤 명령을 하게 하냐면요,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이라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게끔 해요. 근데 얘는 즉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전환되게끔 해서 간에 저장합니다. 그럼 일단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됐으니까
그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써버리거나 저축하거나 하면 혈당량이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겠죠. 자, 여기 혈당량이 낮아져서 아까 높아진 게 낮아져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괜찮아졌어 라고 하는 때 항상성이 유지됐어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한참 지나고 막 움직이고 그 사이에 뭘 하고 나면 세포들이 포도당을 막 소진하죠. 그러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도 에너지가 없으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을 갖다 쓰겠죠. 그러면 원래 혈당량보다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혈당량이 낮아졌네? 그러면 항상성 유지가 안 되고 있네? 라고 하면 이자에서는 인슐린 말고도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아까 써버린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에너지로 이미 발산돼 버렸고요. 그거 말고 아까 저축해뒀던 거 있죠. 저축해뒀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요. 글루카곤이 왠지 이름 비슷하죠. 글루카곤이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어떤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분해되도록 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이 포도당이 다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혈당량이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량이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다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다시 저축하고 다시 포도당을 써버리고 이렇게 해서 혈당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건데요. 당뇨병으로 다시 가면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거는 혈당량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도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전환되지도 않고요. 저축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도록 촉진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세포 안에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간에 저축도 안 되고 많이 먹었는데도 걔가 그냥 그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기만 하다가 그냥 오줌으로도 막 배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달달한 오줌이라 그래서 당뇨거든요. 그러면 당뇨병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결과적인 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당연히 세포가 힘이 없겠죠. 그래서 재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뇨병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악화되면요. 합병증이 되게 많이 생겨요. 당연히 그렇겠죠. 세포가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고 말단까지 혈액이 잘 가지 못하거나 했을 때 막 다리를 절단하거나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은 쉽게 볼 일이 아니고 근데 당뇨병은 좀 유전적인 것이 있어서 만약에 가족들 중에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젊었을 때부터 당뇨 수치, 이거 혈당 수치를 잘 봐서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하도록 이게 나이 들었다고 생기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어쨌거나 당뇨병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잘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과학을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쓰이는 거죠. 네. 그런데 자, 일단 어쨌든 혈당량의 조절 중추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이런 것도 다 간내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했던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은 춥다 그러면은 피부가 춥다고 느끼죠. 그러면 간내에다가 자극을 전달해요. 그럼 간내는 추워? 그러면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해요. 왜냐하면 혈관이 벌어져 있고 이렇게 팽창돼 있다는 거는 표면적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열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자가 발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떨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추운 것에 대비하는 거죠. 춥다는 것은 내 몸의 온도가 떨어져서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 감소, 그 다음에 근육을 떨게 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내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조절 중추도 어디다? 간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더울 때는 피부가 덥다 그러면 간뇌에서 더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땀을 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을 이렇게 기화열을 뺏어가거나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확장시켜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우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지죠. 왜냐하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온이 조절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디서 한다? 간내에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몸속에 있는 수분량도 조절한대요. 이 수분량도 조절하는데 이 수분량을 조절하는 건 뇌하수체 호르몬이에요. 머리에 있는 거, 뇌 속에 있는 거.
자, 몸속의 수분량이 만약에 감소했어. 지금 얘 보니까 더운가 봐요. 그죠? 핸디형 그 선풍기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더우면 땀이 많이 나겠죠. 땀이 많이 나면은 몸속에 있는 수분량이 감소해요.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뭔 소리 아니고요. 뇨는 요 들어가는 건 다 오줌이거든요. 그러면 이뇨라는 것은 오줌을 배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항이뇨라는 말은 오줌을 배출하지 않는다. 오줌을 배출하는 것에 대항한다 라는 뜻이니까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는 오줌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에서 아까 오줌으로 나갈까 했던 물들 있죠. 그걸 다시 재흡수해요. 그렇게 해서 오줌의 양이 감소하게끔 해서 몸속의 수분량을 어느 정도 가두어 두도록 하는 것이 요거 몸속 수분량을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박을 먹었어요, 여러분이. 그럼 수박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을 먹으면 몸속의 수분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뇨 호르몬이라는 건 없으니까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오줌을 안 누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에서는 그럼 이제 싸도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재흡수하지 않아서 오줌의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 밤새 화장실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줌의 양이 늘어나는 것까지 보셨네요. 자, 이번 수업 거의 끝나가요. 자, 이제 호르몬 관련 질병을 조사하는 건 과제인데요. 교과서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162페이지에 호르몬 관련 질병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질병의 종류는 말단 비대증, 그 다음에 질병의 증상은 입술이나 코 혹은 손과 발이 커져요. 커져서 되게 약간 기형적으로 커져서 예쁘지는 않아요. 말단 비대증이니까. 그 말단이라는 거는 끝말자잖아요. 끝에 있는 곳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끝만. 근데 이것과 관련된 호르몬은 뭐냐면 생장 호르몬이거든요. 이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장기 이후에도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서 이러한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사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는 빼고, 말단 비대증만 빼고 호르몬 관련된 질병을 조사하셔서 요 4가지 항목 있죠. 질병의 종류는 이름은 얘기해야겠죠.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것과 관련된 호르몬은 무엇이고 이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까지도 끝이 났는데요.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그 논술 요거 논술 그 수행평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까 했었는데, 영상으로 찍는 것보다는 답안을 달아주는 것이 여러분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답안을 달아가지고 지금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에 답안을 달아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셨던 분은, 혹시 못 보셨던 분은 지금이라도 과학원 게시판으로 가셔서 답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문제 중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요. 다 목요일에 시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고양이가 없습니다. 네, 고양이도 없고, 이거 강의를 점점 질질 끄는 것보단 여러분 빨리 끝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곧 볼 거잖아요. 네,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